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볼게요. 2차식으로 표현된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의 특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1차식에서 2차식으로 바뀌었는데 2차식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까?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 책에 펼쳤을 때 나오는 두 쪽수의 곱이 156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면의 첫 글자를 모두 맞춰라. 이런 미션인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수학화 시킵니다. 그리고 수학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기호로 표현한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 가운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시켜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책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달아서 나오죠. 그죠? 펼치게 되면. 자, 그런데 두 쪽수의 곱이 우리는 156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몰라요. 모르는 걸 우리 x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를 x로 표현하면 나머지는 이 책의 특성에 따라서 x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두 쪽수의 곱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156이 된다.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6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2차식 은 0꼴로 표현된 것, 이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역시 이거는 x의 특별한 값에 대해서 성립할 테니 그 특별한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면 될 거고요. 이 대입을 해서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2차식 정도 되면 너무 복잡하죠. 따라서 대입이 아니라 이 2차식 자체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중요하게 되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식 풀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을 바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매우 쉬워지겠죠. 자, 인수분해는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인수분해는 소인수 분해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소인수 분해 뭡니까? 어떤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수에서 그렇게 적용됐다면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인수분해인데, 어떤 걸까? 인수분해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어. 자, 이거를 인수분해 방법에 의해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 바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이렇게 식들의 소수와 같은 어떤 식들의 곱하기 형태로 표현되는 걸 바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곱으로.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2차 방식 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식을 풀으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식들의 곱하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곱해서 0이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0.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x-2가 0이거나 또는 or x-3은 0 이렇게 표현되면 바로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지고,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2 또는 x는 3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결국 인수분해라는 거는 잘 보니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데 우리 그 반대가 전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개의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개할 때 괄호를 풀어주는 건데, 그 반대인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니까 괄호로 묶어주는 건데, 그래서 인수분해로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인수로.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의 반대가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중근인데요. 자, 식이 좀 특별하다면 특별한 식의 방정식, 그러니까 근이 특별한 형태로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x-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x-1 곱하기 x-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풀어보면 x가 1이거나 또는 x는 1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으니까 중복된 근이니까 한 번만 써도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라 돼야 되나?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되면
는 0 이런 꼴로 표현되면 우리가 바로 중근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는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형태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역시 중근을 가지는 형태의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식을 푸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제곱근과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은 5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식의 이렇게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된 이 식의 뜻을 우리가 언어로 한번 풀어봐요. 이게 뭡니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런 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죠? 바로 루트 5죠. 자 그런데 플러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가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바로 답이 됩니다. 바로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푸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런 형태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1차식 푸는 것처럼 그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넘겨주고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풀어가는 방식은 똑같을 수 있겠죠. 만약에 x 플러스 3의 제곱은 5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한 덩어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제곱해서 5가 되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따라서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안 되어 있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풀어주면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5라고 보죠.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배웠는데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입니다. 이거에 반의 제곱을 쓰면 되는데 요거에 반 3의 제곱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한 대까지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죠. 넘어가면 9니까 24가 되나요? 역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후에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가 2차 방식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적용을 해보면 해서 이제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 이 부분을 이제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이고 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이게 반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은 뭡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등식의 양변에 더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풀어나가 보면 결국 구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결국은 x는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뜻이고 또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를 바로 모든 2차 방식의 해를 다 구할 수 있는 근의 공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결국 이 근이라는 것 자체는 다 실수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제곱근 아니 다시 말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다루게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자, 결국 우리가 2차 방식을 푼다는 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앞에서 배웠는데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상황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2차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우리 2차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첫 단계에는 스텝 제로는 문제 상황이 어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을 때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이 자료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구하려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미지수로 정하고 식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 역시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된 걸 우리는 시각화 시켜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4살 차이가 나는 두 자매가 있어요. 나이의 곱이 96일 때 동생의 나이. 두 개, 동생과 언니를 표현해 보죠. 나이의 곱이 이게 96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생의 나이를 몰라요. 모르는 거 x라고 쓰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언니는 x 플러스 4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x 두 나이의 곱이 96이라고 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96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6은 0인데, 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면 좋겠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곱해서 마이너스 96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수를 찾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해봐야 됩니다. 96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뭐 4, 2, 8, 4, 4, 16, 4, 6, 2, 24, 2, 3은 6. 이 얘네들도 다 쪼개보면 되는데 해보면 결국은 얘는 8 곱하기 12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럼 8, 1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96 더해서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x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8 곱하기 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8 또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나이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동생의 나이는 8살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확장을 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확장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에서 다루는 수는 다 실수법입니다. 실수는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됐을 때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다 보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수만 사용한다면 이런 식은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걸 풀었을 때 좋은 점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수를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거를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표현하고요. 이미지너리 넘버인데 표현하고, 이거를 일단 마치 1처럼 이 허수라는 수의 기본 단위로 표현합니다. 앞에 내용에 있고요. 자, 그것들이 결합되는 어떤 수를 우리는 복소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소수 안에는 실수와 허수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고, 예를 들면 2 플러스 3i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교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되면 좋은 점은 이제 모든 2차 방식의 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하면 돼요. 인수분해 뭐 다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어떤 개념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근의 공식에 바로 루트 안에 있는 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의 종류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D라고 표현하고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 이게 0이라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만 남으니까 중근이 됩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요. 예를 들면 뭐 x는 뭐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이거는 이제 i로 표현해 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고도 근이 어떤 종류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표현하고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역시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더라도 이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이 두 근의 합이 어떤지 곱이 어떤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로 한번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를 같은 식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고 하면 결국 이 두 근의 곱은 안 구해 보더라도 곱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실제로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근의 공식 이용하면 돼요. 근의 공식 이용하는 방법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할 때는 A, B, C를 찾습니다. 2창, 1창 상수항으로. 그래서 A가 2고 B가 3이고 C가 1이라면 근의 공식 한번 놓고 계산해 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C니까 그리고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1 이거를 쭉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익혀가 보도록